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에버스핀 테크놀로지스 MLIM을 심층해보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이 기업 단순한 뻔한 반도체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와의 초대형 계약은 물론이고 주요 반도체 파트너십을 연달아 빵빵 터뜨리면서 지금 거대한 틈새 시장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MLIM, 자기저항 메모리 분야의 지배자입니다. 최근 한 3개월 동안 이 에버스핀을 둘러싸고 진짜 폭발적인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이 최신 실적과 시장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이 기업이 왜 지금 월가에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지 저와 함께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볼 핵심 어젠다입니다. 1번, 왜 지금 에버스핀인지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강력한 M람 생태계, 1분기 실적에 숨겨진 팩트, 그리고 긍정적인 모멘텀과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리스크들까지, 마지막으로 향후 로드맵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체 없이 첫 번째 섹션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수많은 반도체 기업 중에 왜 하필 지금 에버스핀일까요? 가장 먼저 이 어마어마한 숫자부터 좀 보셔야 합니다. 4천만 달러, 하나로 치면 무려 550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죠. 에버스핀이 1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숫자인데요. 미국 국방산업 고객을 위해서 무려 2.5년짜리 신규 하도급 계약을 따는 겁니다. 이런 작은 틈새 반도체 기업한테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 떨어졌다? 이건 그 자체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4천만 달러라는 현금 폭탄에 더해서 정말 핵심적인 뉴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와 10년짜리 전략적 제조 계약을 맺은 겁니다. 오리건주에 있는 팹에서 이제 M램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된 건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 미국이 가장 혈안이 되어 있는 첨단 기술 공급망 내재화, 즉 온시오링 트렌드에서 에버스핀이 아주 든든한 핵심 플레이어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큰 판을 벌일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두 번째 섹션, 이들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 MRM 비즈니스 생태계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M램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그냥 절대 파괴되지 않는 디지털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D램은 속도는 엄청 빠른데 전원 끄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잖아요. 반대로 플래시 메모리는 데이터는 남는데 속도가 답답하죠. 근데 이 M램은 그 둘의 장점만 쏙 뽑아 합친 겁니다. D램처럼 쌩쌩 돌아가면서도 갑자기 전원이 팍 나가버려도 데이터가 고스란히 살아있어요. 기존에 쓰던 표준 메모리랑 비교해보면 왜 이게 대단한 기술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일반적인 메모리들은 우주 공간이나 엄청나게 가혹한 산업 현장에 가면 방사선 맞고 데이터가 꼬이거나 계속 쓰다 보면 수명이 다해서 마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M램은요? 방사선을 맞아도 엄청난 진동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게다가 썼다 지웠다 하는 수명도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죠. 바로 이런 미친 내구성 때문에 진짜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우주에 떠있는 적외도 위성, 절대 오작동이 나면 안 되는 고속철도 제어 시스템, 이런 데서는 한 번의 오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에버스핀의 M램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시스템에 이걸 탑재해 놓으면 나중에 딴 걸로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락인되는 일종의 하드웨어 구독 경제 같은 무서운 생태계가 굴러가고 있는 거죠. 자, 기술은 알겠고 그럼 돈은 잘 벌고 있을까요? 세 번째 섹션에서 1분기 실적의 극명한 명암을 좀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표들이 극과 극으로 갈리거든요. 보세요. 총 매출은 1,4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나 올랐습니다. 훌륭하죠? 근데 밑에 영업현금흐름을 보면 50만 달러로 뚝 떨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특허 소송 비용 때문입니다. 무려 160만 달러라는 거액이 소송 방어하는 데 훅 빠져나간 거예요. 물건은 정말 잘 팔았는데 밑빠진 독처럼 현금이 새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하긴 이릅니다. 현금이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이 회사의 본업, 즉 기초 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좋거든요. 이 차트를 보세요. 핵심 수익원인 M램 제품 매출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전년 대비 무려 28%나 껑충 뛰었습니다. 1,410만 달러를 찍었죠. 산업 현장이나 데이터 센터 쪽 고객들이 묵혀뒀던 재고를 다 털어내고 다시 주문을 넣기 시작하면서 성장 엔진 자체는 아주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업이 튼튼하다면 앞으로의 포텐셜도 기대해 볼만 하겠죠. 네 번째 섹션, 긍정적인 전망과 시장을 흔들 모멘텀들을 보겠습니다.
에버스핀의 CEO 산지부 아가르왈은 아예 대놓고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연매출 1억 달러 무조건 찍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지금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공격적인 목표인데요. 기존 제품들도 잘 팔리지만 무엇보다 새롭게 꺼내든 비밀 무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 1억 달러 목표를 가능하게 해줄 비밀 무기가 바로 유니시스트라는 신제품 라인업입니다. 타겟이 아주 명확해요. 현재 시장 규모만 30억 달러에 달하는 기존의 노어 플래시 메모리 시장을 통째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에버스핀은 자기들의 압도적인 M램 기술로 이 거대한 파이에서 초기 5에서 10%의 점유율만 뺏어와도 회사의 체급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진짜 흠잡을 데가 없죠. 30억 달러 시장을 노리는 신제품에 4천만 달러짜리 국방부 계약도 떡하니 따냈고 마이크로칩이랑 10년짜리 든든한 생산기지까지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재무 상태요? 빚이 아예 없는 무부채 기업입니다. 현금만 4,050만 달러를 쌓아두고 있어요. 이런 촉매제들만 보면 에버스핀이 단순한 틈새 시장을 넘어서 주류 부대로 진입할 거란 시나리오는 정말 너무나도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양면을 다 봐야 하는 법이죠. 동전의 뒷면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5번째 섹션,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될 뼈아픈 리스크들을 냉정하게 따져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차가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막대한 소송 비용 기억하시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반도체 업계 특유의 그 징글징글하게 느린 고객사 인증 절차입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장애물이 회사가 장담하는 매출 1억 달러로 가는 길을 가로막진 않을까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서 극찬했던 그 신제품, 유니시스트. 이게 2026년 4분기에 드디어 고객사들한테 샘플로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수적인 고객사들이 이 새로운 칩을 자기들 시스템에 넣어도 안전한지 테스트하는 데만 꼬박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뚝딱 도입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신제품이 회사의 돈줄이 되려면 2028년 하반기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 길고 지루한 인고의 시간을 시장이 얌전히 기다려줄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장 눈앞의 현실도 팍팍합니다. 회사 측이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아예 갭 기준 순손실이 날 거라고 예고를 해버렸어요. 매분기마다 160만 달러씩 빠져나가는 그 뼈아픈 소송 비용이 앞으로도 몇 분기 동안은 계속 회사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얘기죠.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이렇게 현금이 줄줄 새어나가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심리가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긍정과 부정의 요인들을 모두 살펴봤으니 결론을 내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섹션,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할 향후 로드맵 짚어드리겠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타임라인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2026년 4분기의 기대작인 유니시스 템플이 예정대로 딱 출하되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2027년 상반기에 기존에 하던 국방부 프로젝트가 무사히 마무리되는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2027년 하반기 마이크로칩의 오리건 팹에서 첫 대규모 물량이 선적되는 그 순간이 바로 에버스핀이 한 단계 레벨업하는 진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자, 에버스핀의 M램. 과연 이 기술은 우주산업과 엣지 AI 시대를 지배할 궁극의 메모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험난하고 긴 검증의 벽에 부딪혀 영원히 틈새 시장에만 갇혀버릴까요?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멤버십에서는 해당 본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기업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